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젝트죠. 종편 떼치 프로젝트. 종편에서 이미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연의 김 사무처장님 모시겠습니다. 방송 몇 번 타셨는데 이제 알아보는 사람 없던가요? 네, 그저께 한밤중에 저희 민원연에 한 16년 된 아토즈가 있습니다. 민원연차. 네. 민원연차 아토즈. 네, 아토즈. 그거를 몰고 그 밤 12시 다 돼서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돈이 없어서 2만 원어치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주유하시는 분이 파파이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감격스러웠나요? 감격스러웠어요. 밤 12시에 잠이 확 깨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차를 바꾸고 싶다 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 차가 그 캠페인용으로 아주 좋아. 아무 데나 세워놔도 누가 어떻게 해도 걱정이 안 되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오늘 현재까지 2주 됐는데 모금 시작한 지 얼마 모였어요? 저희 이제 4,000명이 넘으셨고요. 약정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액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게 아니라 점점 걱정되지 않나요? 예, 불안합니다. 실제로 잘 못하면 통장에 꽂힌 돈이 그 돈이에요? 아니면 아직 약정? 한 푼도 공통장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왜냐하면 저희가 10일 날 출금을 하는데요. 6월 10일 전까지 아마 다 등록하지 못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한 60% 정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6월 10일에 아마 5천만 원을 다 약정 받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차근차근 지금 열심히, 그리고 여기 파파이스 보시고서 저희에게 전화해서 지금 전화 도와주시는 분들이 3분 있습니다. 직접? 예.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저희가 자원봉사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좀 도와달라. 이거 반응 있었나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저희에게 기본적으로 좀 없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네네. 너무 의견이 많아서요. 그걸 이제 다 수렴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좀 그걸 판단해 줄 분을 따로 또 모시고. 네네. 모셔서 이제 수렴해서 저희가 다시 일일이 다 전화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설명을 들어도.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줄 도움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 그리고요. 또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변한 건 없어요. 그냥 무지하게 바쁘다. 정말. 아직 돈을 안 들어왔는데 무지 바쁘다. 주말에도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어서 제가 진짜 굉장히 피곤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민희 이제 의원이 아니군요. 전 의원. 민원연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분은 뭐라고 하세요? 저희 지금 너무 바빠서 일일이 어른들께 뭐 그 단체 분들께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단체 문자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메일 같은 단문자 이런 것이 이제 오는데 다들 이게 웬일이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장하다 뭐 이런 얘기 다 제덕인 줄 알고 계십니다. 새로운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그렇죠. 6월 10일 날 아무튼 반은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통장에서. 그리고 이제 6월 25일 날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렇게 2번 하면 대략 이제 약정하신 금액이 저희 통장에 꽂히는 감격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큰 돈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들어오면 예. 뭐부터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미 아르바이트를 많이 지금 저희가 구했기 때문에. 돈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막 썼어요? 이미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할 일 매우 많죠. 저희가 약속드린 거를 다 하려면 이제부터 정말 채용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채용 공고 낼 생각입니다. 예. 자, 이번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저희가 퇴출이 필요한 종편 출연자를 선정을 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저희에게 이제 그 문자나 전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그 보고서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5분에 대해서 실명과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영상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들, 왜 이 패널들은 종편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영상들인 거죠? 네네. 네. 첫 번째. 이거 아닌데. 이거 뭐예요? 보셔요.
네. 자, 1위입니까? 예, 일이 없습니다. 무순인데요. 무순위. 저기로 이제 저기 스티커 붙여주시는 거 보니까 순위가 지금 매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민영삼 씨부터 보시면 됩니다. 더민주 의원들에 친노 대해서 패권이라고 하고. 유난히 공격이 굉장히 심하고 이분의 특징은 목소리가 아주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떠나서 네. 너무나 들어주기 힘든 그런 격양된 그 말투 때문에 자, 사실은 들어보죠. 예 있습니다. 한 발 한 짝도 못 나오고 모든 입법이 정치돼 있고 구호만 난무하는 구태 정치 그러면서 투쟁이 아닌 경쟁 정치 그리고 싸움이 아닌 그 토론과 대화의 정치 조정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내가 꾸려 나가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막말하고 갑질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친노 패권 세력이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했던 전해철 의원, 박남춘 의원, 청와대 춘추관장했던 서영교 의원 여기다가 또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이분들을 싹 뒷받침해주는 운동권 강경파들 이목희 그 비서관 월급을 해서 이목희 정책의장 그 다음에 또 정청래 의원 여기 또 5번이나 있습니다. 중에 윤우덕 의원 말고 친문 누가 있습니까? 강기정 의원은 정세균 계보고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정동영 계보 아닙니까? 야권연대 지난 19대 때 저기 한명숙 대표 체제랑 해가지고 통진당만 살려줬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간 그 통진당 헌법 정당으로 돼가지고 수백억 날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석기 의원이랑 그 세비 다 주고 그 정당 국고보조금 다 주면서 이번에 다시 야권연대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친노 패권 세력 도로 살리는 겁니다. 친노 패권 세력에 살려서 그 친노 패권 세력에 이 나라 4년 동안 이렇게 국정 발목 잡았던 야당 역할 제대로 못하겠던 친노 운동권 강경파 세력들에게 우리 세금 다시 국고보조 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튼 그 더민주 의원들에 대해서 유난히 공격이 심하신데요. 최근에 제일 저희가 화제가 됐던 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계속 친노라고 아주 강하게 지목을 하면서 비판을 하다가 막상 이제 공천에서 낙천되자 정청래 의원은 사실은 정동영계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친노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니까 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친노가 그 공천 탈락돼야 된다, 낙천돼야 네네. 된다고 주장하다가 네. 정청래 의원 그래서 탈락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네. 그때까지만 해도 친노라고 하다가 탈락되고 그렇죠. 나니까 네. 그러니까 정동영 계고 친노는 안 나갔다. 예,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친노는 거죠. 아직 멀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어쨌든 거죠. 민주당은 친노 패권 세력이라고 처음부터까지 계속 주장하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만 열으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친노 패권. 맞아요. 그리고 사쿠라 정치라고 친노에 대해서 이제 사쿠라 정치, 꼰대, 뭐 배지에 눈이 멀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그러니까 막말을 상당히 수차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 이거- 예전에 나랑 참 친했었는데. 아 그래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민주당 출입할 때. 아 네. 그렇구나. 민주당 출신이에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하나갑계예요. 자 다음 분 보시죠. 예, 자. 박태우 씨라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인사를 비호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옹호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지역주의 조장하는 게 이분의 특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아무리 면책 특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지 그분들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기본 예의를 안 지키면 혼내지 않나요? 이게 동방 예의지국이 동방 불손지국이 돼버렸어 어디 순간으로.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승만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절박한 감정을 호소하는 자리인데 딴지 걸고 퇴장하고 그런 아이고 뭐 기희비보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험 뗐는데 결국은 우리 했듯이 야 이 당은 친노 패권 운동권식 정장을 못 받아나는구나. 야당한테도 이 야당은 이거 대한민국 야당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믿고 줄 수 있느냐 할 거. 이 당은 안 되는 당이니까 표를 주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당인데 또 되는 것처럼 가가지고 국민들한테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표를 주게 하면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큰 사기죠. 원치 않는데 와서 방해놓으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반 문재인 정서가 있는데 저는 가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모든 사람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려고 그럽니까? 그거는 저분도 개인적인 익숙한 호남어를 구사하시네요. 네. 네. 패널을 그 선정할 때 호남 출신의 정치인들을 많이 써요. 호남 출신의 민주당계, 구민주당 이런 분들을 많이 쓰고 새누리당 계열의 의원들 그 패널들도 이렇게 호남 사투리 쓰는 사람을 잘 써요. 호남을 타겟으로 한다니까요.
이분은 이제 친노 지지자들을 상식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요. 더민주에 대해서는 표를 주면 안 되는 정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의 최대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 정신, 자유통일의 반기를 들고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이런 세력들이 국회에 얼마나 꽈리를 틀고 있는지 다시 보는 게 이번 포인트다. 이번 관전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죠. 이런 방송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까 민영삼 씨, 그 다음에 박태우 씨, 누가 가장 퇴출이 필요한지 또 한 분을 한번 골라보세요. 신은숙 씨. 첫 번째로 저희가 뽑았던 그 출연자입니다. 네, 최경환 최경환 의원을 본처라고 하고 네. 유승민 의원은 애첩이라고. 예, 그렇게 표현해서 저희가 첫 번째 보고서에서 너무 심한 그 표현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그런. 이분은 분입니다. 진행자죠. 아닙니다. 진행자 변호사시고요. 예, 그냥 출연자입니다. 진행자 아닙니다. 사실 지능이 높은 거하고 똑똑한 거하고는 별개인데 똑똑하고 야물딱져 보이는 여자가 어디 가면 밥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들거든요. 하다못해 저희가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거기에 보석의 명품으로 치장한 요리요리한 유류 진짜 정말 화려한 여자분 있으면 사실 밥맛 별로 없습니다. 누가 봐도 옆집 아줌마 같고 내 언니 같고 내 동생 같고 언니 여기 김치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사람이 편하고 음식도 왠지 맛있다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와닿는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선거에 임박해서 대구에 눈길을만 한 번 줘도 그것이 지지율과 연결이 안 될 거라고 말하기 대통령을 누나로 만들어버리면서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이 총선에 관여를 하고 본인이 그다음에 선거의 여왕답게 이 판세를 끌고 가게 두었으면 이 지경은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힘을 빼버리고 누나로 전락시키면서 이제는 판세에 적절히 개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이번에도 효력을 발휘할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냥 정치권에 나가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엄청나게 보여주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번에 못 들어왔을까요? 이번에 새누리당 예, 비례 후보들이 대부분 종편 나름 스타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또 워낙 강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식격하는 분이군요, 거의. 그렇죠. 신격화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그 불법행위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못하게 해서 아쉽다. 그리고 뭐 누나라고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뺀 것이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고 이게 상식이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윤영걸 씨라고요. 전 매경닷컴의 대표고요. 박영선 의원이 오빠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예. 무슨 일을 해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뭐 쓰려면은 어머니가 반대하면 한 번 가서 설득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하는. 아,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연세가 90대 벌써 중반이신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인륜, 천륜 이것까지도 어긋나는 정치의 어떻게 보면 비정함이고 저열하고 수준 낮은 정치라고 볼 수. 아니,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가만히 계셔야죠. 예. 문재인 대표가 안 나타나니까 지지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분은 보이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콩나물 삶을 때 자꾸 뚜껑 열으면 콩나물 비린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콩나물 삶을 때 자꾸 열지 말고 네. 또 자꾸 나와서 밥솥 차지 말고 예. 문재인 대표는 조용히 있는 게 예. 제가 보기에는 도와주는 거다. 당분간은 유리하지 않느냐. 신년에 천정부 의원하고 시장 가서 윷놀이 하는데도 한 번 던져서 개 나오니까 개네 하고 가버렸어요. 뭐나 윷 나올 때까지 계속 던져야죠. 아하. 안철수 대표의 한계가 저런 적극성이 없고 자기를 던지는 희생정신 이런 리더십이 없으니까 선장들이 각자 노졌고 안 대표는 못 믿고 자꾸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인정받는 느낌 아닙니까? 예. 그거가 지금 이번 유세를 통해서 충족됐다. 그래서 저는 엔돌핀도 마구 그렇죠. 뛰어오르고 있다. 그렇죠. 예. 젊은 여자애들이 김종인 하면은 그냥
예, 이분의 저희가 특징이라고 하면은 성차별, 명예훼손성 막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지만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말하면서 젊은 여자애들이 김종인 하니까 그냥 자존감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이 났다라고 얘기하고요. 유세 현장에 젊은 여자들이 김종인 외치니까 눈이 뒤집혔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성 중진위원들을 만드는 것에 피로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4선 중진위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박영선 의원이 오빠가 많다. 김종인 오빠 무슨 오빠 이런 식으로 굳이 그 여성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성차별적 막말들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개찰구 그건 사실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비판도 적절한 비판을 해야 이게 뭐 말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뭐 윷놀이를 하다가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개찰구를 뭐 뚫지 않고 뭐 나온다. 그 만약에 뛰어넘었으면 또 오히려 뛰어넘었다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편 패널을 보면 이제 타겟을 정하면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은 그냥 공격해요. 줄기차게.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등장을 잘 안 하면 등장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요. 등장을 하면 등장한다고 뭐라고 맞아요. 하고요. 예. 이유는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한 분이 남았습니다. 아, 이 유명한 분이죠. 황태순 씨입니다. 총선 90일 전부터 35일까지 저희가 55일을 모니터한 결과 11개 프로그램에 총 88회를 출연을 했습니다. 종편을 틀어서 이분이 안 나오면 그 프로그램은 주요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종편 스타네요. 예, 종편 최근 스타예요. 완전히 핫스타입니다. 예.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바라고 있다니까요. 충돌이 있어서. 충돌이 있어서 예.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어디 희생자가 나오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뚫려서 청와대까지 만약에 갔다. 네.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네. 끔찍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위수령 발동입니다. 네. 치안이 경찰력으로서 더 이상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네. 이른바 군이 나와서 위수령 발동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로 만약에 진짜 목숨을 끊는다면 이 보면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저 중소, 이른바 저 대기업 납품하는 사람들 다 목숨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친노 본색, 운동권적 행태의 본색이 바로 뭐냐니까 어려우면은 우리는 패족입니다. 싹 춤습니다. 패족.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심판하자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운동권적 행태고 바로 친노 본색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좀 문재인 대표도 뭔가 보면은 뭔가 또 개구리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칩인데 그걸 왜 못 참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호남 지역 비웁니다, 이거는. 비웁니다. 예. 아니 경칩에는 개구리가 대부분 봄 왔나보다 나왔다가 얼어 죽는 개구리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게 저 위수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965년 8월에 있었던 실제로 위수령인데 위수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군이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백남기 거죠. 사건 가지고 거기까지 갔죠. 이렇게 예. 되면 저렇게 해서 청와대 앞에까지 가봐라. 그럼 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위수령 발동은 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깜짝 놀라는 반응들을 보였는데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들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수령을 발동해야 된다는 것까지 진도가 나간 것을 이분이 이제 정말 막말이 이제 도를 넘어서는 거고요. 아까 그 신림동의 상가 경비원이 5년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900만 원을 못 받아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싸움을 하시다가 억울한 마음에 이제 그렇게 자살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황태순 씨가 나중에 좀 얘기를 했어요. 급여를 왜 안 줘서 이 일을 벌였느냐라고 말은 했지만 저런 식으로 해서 상가 경비원의 정신력이 약하다. 그리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더 어려운 그런 발언을 사람도 한 자살하지 것이죠. 않는데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혼자 이분이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게 필리버스터 당시예요. 이분이 하루에 4개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은 황태순의 필리버스터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루 종일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고 있고요. 문 대표를 향한 막말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 담기 뭐할 정도로 많은데 뭐 다 된 밥에 코 풀어놓고 코 빠뜨린 사람이다라는 말도 하고 개구리라고 하더라고요, 개구리. 예, 개구리 형태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저 양반은 560 그 시절에 박철원 의원 보좌관 출신이었고 예. 나중에 새천년 민주당 때 그쪽 사람이 와서 대표를 한번 하잖아요. 김중권. 네. 그 시절에 민주당으로 왔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이번 선거의 스타였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또 아주 정말 쟁쟁한 분들 많았는데요. 다 놓치고 저희가 최근에 막말을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뽑은 거라서요. 앞으로는 또 뉴페이스가 나옵니다. 계속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봐도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맞아요.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방송에서 그런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기억에만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민원연 같은 곳이 아니면 찝어가지고 방송에 제수하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런 발언들이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아준 돈으로 다 잡아내서 네. 모조리 고소하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소하고 퇴출시키고.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투표를 이제 거리 갖고 나갔고 오늘도 여기 와서 계속 투표를 받아봤습니다. 황태순 씨가 1위네. 그죠. 황태순 씨가 1위고요. 그리고 신은숙 씨에 대한 감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영삼 씨. 이렇게 나왔네요. 압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황태순 씨가 아마 이걸 계속하면 여기 다 붙어서 빨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합니까, 저희가 선거 때 굉장히 많은 심의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각하 또는 문제 없음 이런 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기존 어떤 심의보다도 심의가 잘 된 위원회입니다. 잘 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대 이하의 그런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편의 막말들이나 문제 있는 방송들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하고 있나 이것을 좀 점검해서 심의위원회를 심의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예, 그 내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거 하다가 민변을 통해 고소고발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어요? 민원연도 지금 채널A를 고소고발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안이 터지면 당연히 고소고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소고발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고소고발할 수 있게 저희가 옆에서 지원하고 같이 해나가는 일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신나네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점수를 쌓아라, 인맥을 쌓아라, 스펙을 쌓아라. 언제까지 쌓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 학교, 지혜학교. 철학인문학대안학교 지혜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더민주 의원들에 대해서 유난히 공격이 심하신데요. 최근에 제일 저희가 화제가 됐던 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계속 친노라고 아주 강하게 지목을 하면서 비판을 하다가 막상 이제 공천에서 낙천되자 정청래 의원은 사실은 정동영계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친노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니까 마구 화를 냈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친노가 공천 탈락돼야 된다. 낙천돼야 네네. 된다고 주장하다가 네. 정청래 의원 그래서 탈락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네. 그때까지만 해도 친노라고 하다가 탈락되고 그렇죠. 나니까 네. 그러니까 정동영 계고 친노는 안 나갔다. 예,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친노는 거죠. 아직 멀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어쨌든 거죠. 민주당은 친노 패권 세력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장하는. 그렇죠. 그리고 말만 열으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친노 패권. 맞아요. 그리고 사쿠라 정치라고 친노에 대해서 이제 사쿠라 정치, 꼰대,
뭐 배지에 눈이 멀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그러니까 막말을 상당히 수차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 예전에 나랑 참 친했었는데. 아 그래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민주당 출입할 때. 아 네. 그렇구나. 민주당 출신이에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하나갑계예요. 자 다음 분 보시죠. 예, 자. 박태우 씨라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인사를 비호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옹호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지역주의 조장하는 게 이분의 특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아무리 면책 특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지 그분들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기본 예의를 안 지키면 혼내지 않나요? 이게 동방 예의지국이 동방 불손지국이 돼버렸어 이승만으로. 네.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승만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예?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이런 절박한. 아,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젝트죠. 종편 떼치 프로젝트. 종편에서 이미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연의 김 사무처장님 모시겠습니다. 방송 몇 번 타셨는데 이제 알아보는 사람 없던가요? 네, 그저께 한밤중에 저희 민원연에 한 16년 된 아토즈가 있습니다. 차, 민원연차. 예. 민원연차 아토즈. 네, 아토즈. 그거를 몰고 그 밤 12시 다 돼서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돈이 없어서 2만 원어치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주유하시는 분이 파파이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감격스러웠나요? 감격스러웠어요. 밤 12시에 잠이 확 깨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차를 바꾸고 싶다 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 차가 그 캠페인용으로 아주 좋아요. 아무 데나 세워놔도 누가 어떻게 해도 걱정이 안 되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오늘 현재까지 2주 됐는데 모금 시작한 지 얼마 모였어요? 저희 이제 4,000명이 넘으셨고요. 약정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액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게 아니라 점점 걱정되지 않나요? 예, 불안합니다. 실제로 못하면, 통장에 꽂힌 돈이 그 돈이에요? 아니, 아니면 아직 약정? 한 푼도 공통장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왜냐면 저희가 10일 날 출금을 하는데요. 6월 10일 전까지 아마 다 등록하지 못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한 60% 정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6월 10일에 아마 5천만 원을 다 약정 받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차근차근 지금 열심히, 그리고 여기 파파이스 보시고서 저희에게 전화해서 지금 전화 도와주시는 분들이 3분 있습니다. 직접? 예.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저희가 자원봉사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예 시간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좀 도와달라. 이거 반응 있었나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저희에게 기본적으로 좀 없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네네. 너무 의견이 많아서요. 그걸 이제 다 수렴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좀 그걸 판단해 줄 분을 따로 또 모시고. 네네. 모셔서 이제 수렴해서 저희가 다시 일일이 다 전화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설명을 들어도.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줄 도움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요. 또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변한 건 없어요. 그냥 무지하게 바쁘다. 정말. 아직 돈을 안 들어왔는데 무지 바쁘다. 주말에도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어서 제가 진짜 굉장히 피곤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민희 이제 의원이 아니군요. 전 의원. 민원연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분은 뭐라고 하세요? 저희 지금 너무 바빠서 일일이 어른들께 뭐 그 단체 분들께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단체 문자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메일 같은 단문자 이런 것이 이제 오는데 다들 이게 웬일이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장하다 뭐 이런 얘기 다 제덕인 줄 알고 계십니다. 새로운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그렇죠. 6월 10일 날 아무튼 반은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통장에서. 그리고 이제 6월 25일 날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렇게 2번 하면 대략 이제 약정하신 금액이 저희 통장에 꽂히는 그러면 감격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큰 돈이 한 번에 확 들어오면 예. 뭐부터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미 아르바이트를 많이 지금 저희가 구했기 때문에. 돈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막 썼어요? 이미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할 일 매우 많죠. 저희가 약속드린 거를 다 하려면 이제부터 정말 채용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채용 공고 낼 생각입니다. 예. 자, 이번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저희가 퇴출이 필요한 종편 출연자를 선정을 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저희에게 이제 그 문자나 전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그 보고서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5분에 대해서 실명과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영상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들, 왜 이 패널들은 종편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영상들인 거죠? 네네. 네. 첫 번째. 이거 아닌데. 이거 뭐예요? 보셔요. 네. 자, 1위입니까? 예, 일이 없습니다. 무순인데요. 무순이. 저기로 이제 저기 스티커 붙여주시는 거 보니까 순위가 지금 매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민영삼 씨부터 보시면 됩니다. 더민주 의원들에 대해서 패권이라고 하고. 유난히 공격이 굉장히 심하고 이분의 특징은 목소리가 아주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떠나서 네. 너무나 들어주기 힘든 그런 격양된 그 말투 때문에 자, 사실은 들어보죠. 예 있습니다. 한 발 한 짝도 못 나오고 모든 입법이 정치돼 있고 구호만 난무하는 구태 정치 그러면서 투쟁이 아닌 경쟁 정치 그리고 싸움이 아닌 그 토론과 대화의 정치 조정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내가 꾸려 나가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막말하고 갑질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친노 패권 세력이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했던 전해철 의원, 박남춘 의원, 청와대 춘추관장했던 서영교 의원 여기다가 또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이분들을 싹 뒷받침해주는 운동권 강경파들 이목희 그 비서관 월급을 해서 이목희 정책의장 그 다음에 또 정청래 의원 이렇게 또 5분이나 있습니다. 중에 윤우덕 의원 말고 친문 누가 있습니까? 강기정 의원은 정세균 계보고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정동영 계보 아닙니까? 야권연대 지난 19대 때 저기 한명숙 대표 체제랑 해가지고 통진당만 살려줬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간 그 통진당 헌법 정당으로 돼가지고 수백억 날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석기 의원이랑 그 세비 다 주고 그 정당 국고보조금 다 주면서 이번에 다시 야권연대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친노 패권 세력 도로 살리는 겁니다. 친노 패권 세력에 살려서 그 친노 패권 세력에 이 나라 4년 동안 이렇게 국정 발목 잡았던 야당 역할 제대로 못하겠던 친노 운동권 강경파 세력들에게 우리 세금 다시 국고보조 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튼